네, 착취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해도 처벌토록 한 성매매 특별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 성매매 특별법 조항이 위헌 여부 판단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됐었는데 방금 전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번에 그 판단의 기준이 됐던 그 조항부터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성을 판 사람, 산 사람 모두 이제 처벌제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일단은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러 가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알선하는 사람은 좀 강하게 처벌합니다. 네. 모집을 한다든지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요. 영업으로서 이거를 알선한다든지 아니면 모집은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이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폭행 협박을 이용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근데 이 사건은 그거와는 관계가 없고 실제로 성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사람, 성을 매수한 남성 그리고 성을 매도한 여성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이제 위헌 심판이 된 것입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내용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판매자의 인격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렇죠. 오늘 헌재의 판결 의미와 취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가장 문제점 됐던 게 과연 직업 선택의 자유. 이 경우는 이제껏 많이 이제 위헌 청구를 했었는데 그 경우는 업소 마사지 업소 주인이라든지 알선했던 남성 주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생계형으로 본인이 생계를 하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번 사건이 조금 주목을 받았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나의 직업 선택의 자유다. 그리고 나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이런 인간의 성은 판매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헌 결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이제 짚어주신 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인간의 성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성매매가 성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으면 성도덕 불감증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설명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자기결정권 문제가 사실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간통죄가 위헌 선고를 받았었는데 위헌 받아서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인이라면 성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에 대해서 판단한 걸 갖고 그거를 처벌하는 것은 너무 국가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이다. 그래서 간통죄하고 또 2008년도에는 혼인빙자 간음죄가 위헌이 됐고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하고 같은 궤에 이 성매매를 두느냐가 이제 문제였는데 사실 성매매 부분은 성적 자기결정권까지는 맞지만 거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매매, 거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고 지금 많은 얘기가 이게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음성적으로 더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 해가지고 이게 처벌하는 걸 못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아마 재판소의 판단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3년 넘게 심리가 이어졌고요. 공개 변론도 할 만큼 좀 찬반 의견이 뜨거웠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여론의 추이도 사실 봅니다. 지금 여론의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45% 정도가 성매매 처벌법을 좀 없애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제 자발적 성매도인 그리고 남성 성매수자 이 사람들을 이제 약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빼야 되지 않겠나 이 여론이 좀 많습니다. 뭐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도 뭐 30 몇 % 되지만 그런 어떤 여론 추이를 좀 지켜본 걸로 생각이 들고요. 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이제 9인 중에 6인이 위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마 이 6분이 다 결정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조금 어떤 공감대라든지 이런 걸 계속 지켜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헌법소원 결과 거의 계속 이제 합헌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졌던 그렇습니다. 거죠. 일단은 합헌됐다는 거는 헌법재판소에 넣었다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대부분 받았고요. 또 각하는 뭐냐면 요건이 불비됐기 때문에 뭐 변호사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불비됐기 때문에 각하 내지 합헌이 됐고요. 요번에 성매매 특히 요번에는 그 성매매한 여성이 성매매한 생계형 여성이 자발적 여성이 제기한 건데 요것도 역시 이제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성적 자기결정권에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금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전해진 내용을 보니까요. 재판관 분들의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합헌이 유기나고 위헌이
세 분이 나왔거든요. 의미가 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공감대 때문에 시간을 네. 좀 끌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일단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법률은 합헌성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은 일단은 합헌적으로 봅니다. 보기 때문에 다수결로 되는 게 아니고 6인의 네. 찬성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간통죄 위헌 과정도 보면 10여 년 걸렸는데 최초는 9대 0에서 뭐 4대5 계속 가다 결국은 위헌이 됐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받아오는 거라고 보입니다. 아,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기는 조금 어렵다고 봤기 예. 때문에 6위는 합헌, 예. 3위는 재판관 3위는 위헌위를 봤는데 이 3인의 의견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수 의견이지만 중요한 의견으로 봐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또 다시 또 헌법소원이 들어온다면 아니면 헌법재판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 의견이 세 분이 나왔다라는 게 과거보다 상당히 좀 늘었고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제가 정확한 거는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예. 이때까지 한 7번 정도 헌법 재판을 했었는데 네네. 소수 의견 정도 한 건 정도 있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성매매 관련해서는 이 9인 재판관 중에 세 분의 재판관이 지금 위헌 의견을 냈다라는 거는 상당히 조금 사회적 분위기, 민감한 분위기를 조금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앞으로 만약에 다시 헌법 재판이 들어온다 그러면 또 변경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렇다면 오늘 판결로 이제 관련된 처벌 규정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조항은 뭐였냐면 성을 매매하는, 그러니까 성을 직접 매수한 남성하고 또 성을 매도했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 자발적 생계형 여성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처벌받는 게 아주 약하게 처벌받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벌금인데 요 조항이 이제 합헌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 반대 의견들을 좀 보면요. 이게 오히려 음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걸 합법화해서 뭐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올해 끈 거 보면 네. 그런 아마 판결문에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또 논거 중에 하나가 네. 이렇게 처벌하니까 숨어서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숨어서 하고 합법화 해주면 이게 숨어서 하지 않고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낫지 않겠냐라는 이런 네네. 논거가 사실 있는데 독일의 예를 좀 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나서 성범죄 이런 게 줄었냐 안 줄었냐 봤을 때 그게 논거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줄었다고 어떤 근거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이 성매매를 음성화함으로써, 아니,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다른 성범죄를 막을 수 있고 음성화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검증된 어떤 통계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도 집창촌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음성적 형태의 매매가 늘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 같은데요. 사실 예. 엄청나게 많죠. 사실 스포츠 업소라든지 무슨 뭐 남성 휴게실 이런 데가 대부분 이제 그렇게 운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거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인정을 해버리면 그게 합법적으로 세금 거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든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법을 만드는 이상 위헌이 될 만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법 자체가 이 도덕성하고도 맞다고 봐야 되고 네. 또 사회가 봤을 때는 처벌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애는 게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그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에 성매매가 좀 근절됐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 겁니까? 일단은 통계가 뭐 정확한 통계는 뭐 예. 아직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 후에 많이 근절됐다고 지금 다 보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어떤 비교 대상이 뭐 이 사회가 자꾸 변하다 보니까 어떤 일률적인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줄었다, 무조건 늘었다라고 하기엔 사실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음성적인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부터 해가지고 대학교까지 어떤 성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같은 게 가장 필요하고 뭐 자유행위라든지 어떤 뭐 피임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같이 어떤 자발적 생계적 성 매도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여성들에 대한 어떤 생계가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헌법 재판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1대1 어떤 자발적 본인 생계를 위해서 한 건데 내까지 왜 못하게 하느냐 이게 문제였는데 이 사람의 직업성이 좀 보장된다면 좀 해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